시장 실패가 발생했어요.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하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보조금을 줘서 정부가 시장 실패에 대응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정부가 큰 정부가 되겠죠. 행정부가 일을 많이 하니까 행정국가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1970년대 오면 석유 파동이 발생하고요. 주민반란 13과 같은 조세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복지를 너무 많이 제공하니까 근로요율이 감소된다든지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는 등의 복지병이 나타나고, 이러한 흐름에서 이제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더 효율과 형평, 정부의 비효율성과 불공정성 됐습니다. 시장 실패는 뭐라고요? 자원 배분을 가격 기능 또는 시장에 맡겼을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이라면, 정부 실패는 이러한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많은 권한을 줬을 때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불공정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것은 울프 주니어라는 학자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분석했는데요. 울프 주니어는 non-market failure라는 비시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 실패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만약에 정부가 있으면, 이게 정부 외부에서 정부가 쓸데없는 규제나 사업 또는 정책을 하게 만드는 정부 외부적 요인하고, 정부 내부에서 정부가 어떤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정부 실패 요인이 있다. 정부 외부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정부 실패 요인을 정부 수요 측면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내부적 측면에서 정부가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니까 공급 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것은 수요 요인하고 무슨 요인이 있다? 공급 요인이 있다. 수요 요인은 정부 외부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정부 외부에서. 그죠? 일반 딱 봐도 어떻습니까? 사회적 인식, 정치 됐죠? 우리가 이익과 손해의 전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정치, 사회, 민주화, 민권의 신장, 정치가의 마요피아 됐습니다. 이익 집단들, 그죠? 정치나 경제 기업들, 이익 집단들은 정부 외부에서, 그죠? 정부 외부에서 불필요하게 정부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요인이죠. 정부 외부적 측면에서는 정치 또는 정치가, 이익 집단, 일반 시민들 등이 각종 시위, 압력, 로비 등을 통해서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도록 강제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 외부적 요인이라고 그러고요. 정부가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인을 내부적 요인이라고 그러죠. 한번 봅시다.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을 구분하는 것이 시험에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아시죠? 외부적 요인은 시장 결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 요즘에는 웬만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전부 다 정부가 뭘 해야 된다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죠. 정치가들의 높은 시간 할인율. 정치가들의 높은 시간 할인율은 단기 이익을 장기 이익보다 더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졸속,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게 된다는 거죠. 졸속이나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대통령 임기는 5년이죠. 1, 2, 3, 4, 5. 근데 국회의원은 임기가 4년이죠. 1년, 2년, 3년, 4년. 요 안에 4년에 1년의 가치와 5년에 1년의 가치. 기업의 CEO들은
우리나라 같은 예를 들면 뭐 이재용 부회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20년 동안 삼성을 이끌고 나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20년의 1년의 가치와 4년의 1년의 가치, 5년의 1년의 가치 중에서는 이쪽이 훨씬 더 높죠. 그죠? 정치가들의 1년의 가치는 다른 민간 기업이나 다른 곳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단기적 사업을 중시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임기 내에 이재용 부회장은 10년, 5년, 15년, 20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추진할 수 있지만 우리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같은 정치가들은 4년, 4년 자기 임기 안에 무언가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진지한 성찰이나 대화 없이 졸속적인 입법을 만들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이 내 임기 밖에 일은 내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치가들의 시간 할인율이 낮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 다시 이게 놉니다. 정치가의 시간 할인율은 높다. 그래서 단기 사업을 더 우선시한다. 정치가의 시간 할인율은 방금 봤죠? 4년의 1년과 20년의 1년의 차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익과 손해의 디스조인티드. 조인트란 단어가 연결되다는 것이니까 디스조인티드. 연결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미시절에는 편익은 소수 집단에 비용은 다수 고객 정책 사항이고 주로 이제 진입 규제에서 나타납니다. 거시전례는 편익은 다수고 비용은 소수에게 부담되죠. 소득 재분배 정책이고 투표권을 가진 다수의 문제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제가 가장 예를 많이 드는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에서 야간에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만 판매하는데 조금 더 뭐 설사제라든지 좀 더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지금은 편의점이 상비약을 많이 못 팔도록 사실상 진입규제가 존재하죠. 자, 그러면 이 진입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사 집단은 자기들이 열심히 약을 팔지 않아도 더 많은 불로소득, 노동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거죠. 이 불로소득의 대표적인 것이 렌트죠, 렌트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면 약사 집단은 이 규제 때문에 자기들이 불로소득인 렌트를 누리고 있으니까 이걸 포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규제 완화에 저항하고 압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입 규제가 있음으로 해서 맞죠? 정부의 사업이죠. 진입 규제가 있음으로 아무래도 약사 집단이 렌트 시킹 이른바 지대 추구 행위를 통해서 이 규제를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러면 진입 규제로 인해서 편익은 우리나라에 1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소수의 약사 집단이 다 혜택을 누립니다. 근데 비용, 피해입니다. 비용은 피해죠. 꼭 돈을 내는 것이 비용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 권리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이 비용이 되겠죠. 비용은 절대 다수인 5,100만 명의 일반 국민들이 잠재적으로 또는 우연적으로 내가 그죠? 집에 밤에 아팠는데 약국이 없으면 응급실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박탈당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편익은 소수에게 발생하는 이러한 경우가 바로 미시절연이죠. 이 규제가 있음으로써 편익은 소수 집단에 발생합니다. 비용은 다수가 누리죠. 편익과 비용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절연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거시절연은 투표권을 가진 다수가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이다. 만약에 무상급식을 하면 뭐 편익은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누리게 되죠. 그죠?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근데 사실 무상급식의 재원이나 비용은 결국은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그죠? 결국은 비용은 협소하게 집단에게 부담하지만 편익이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가니까 이른바 거시적 절연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미시적 절연은 어떤 정책이나 규제로 인해서 편익은 소수 집단이 누리고 비용은 다수가 부담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거시절에는 미시, 거시, 편익은 거시, 다수가 누리지만 비용은 소수가 부담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편익을 누리는 집단들이 정부에게 압력을 엄청나게 많이 행사하겠죠. 로비를 한다든지. 자, 이런 행위를 우리가 예를 들면 약사 집단이라든지 의사 집단, 변호사, 이런 직능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규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로비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행위를, 그런 규제가 렌트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렌트 시킹이라고 그랬죠. 렌트 시킹. 한글로 하면 지대 추구가 되겠습니다. 렌트 시킹이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하고 관료들하고 이런 이익 집단들이 이렇게 끈끈하게 이렇게 연계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익 집단과 국회의원하고 관료들이 서로 이제 뭐 뇌물을 주기도 하고 로비도 하기도 하고 압력을 행사해서 서로 끈끈하게 연계되는 것. 이거 우리가 이제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죠. 트라이앵글. 삼각형인데요. 그죠? 근데 아이언, 철의 삼각형이라고 그럽니다. 자, 지대 추구를 해서 뇌물, 로비, 압력을 하면 국회의원이나 관료들이 캡처, 포획돼 버리고, 그래서 무슨 삼각형을 만들게 된다? 철의 삼각형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 철의 삼각형이 나중에 시험 아주 많이 나옵니다. 철의 삼각형. 됐습니다. 이런 철의 삼각형이 정부 실패의 아주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 됐습니다. 그래서 미시절연은 편익은 소수, 비용은 다수. 주로 이제 진입규제. 그렇죠?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진입규제에서 나타나죠. 거시절에는 편익은 다수, 비용은 소수, 소득 재분배 정책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정치가들의 마이오피아, 단견 아시죠? 그러면 단기적 이익, 시간 할인율이 높은 시간 할인율, 시간 할인율이 높다 낮다? 시간 할인율이 상당히 높다, 높은 시간 할인율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가 이제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산출물 정의가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 정부 산출물이 바로 무형적이죠. 그리고 뭐 복지국가의 건설, 교육 서비스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정부 활동은 독점이기 때문에 X 비율성, 그렇죠? X 비율성은 X가 나쁜 뜻이 아니라 기술적 비율성입니다. 익스트라의 줄임말이에요. 익스트라. 투입과 산출의 결과가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비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생산 과정에서의 비율성, 이른바 기술적 비율성. 거의 대부분 독점인 경우에는 내가 경쟁 기업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생산하거나 더 좋은 생산을 위해서 더 좋은 기술을 쓸지, 어떠한 생산 방법을 바꿀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 비율성, 이른바 기술적 비율성이 발생한다는 거죠. 게다가 정부 생산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뭐 예를 들면 민간 기업인 경우에는
의사들이 민간 기업인 경우에는 만약에 직원들의 월급을 10%더 올려주면 얼마만큼 생산량이 좋아지고 얼마만큼 이윤이 좋아지는 건지는 계산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10%더 올려줬을 때 과연 얼마만큼 공공 서비스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생산 함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중복과 낭비가 발생한다는 거죠. 종결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평생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종결 장치가 없어서 계속 그 사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 실패 유행 보시면 사비 파편, 사적 목표의 설정, 비용 중복과 낭비 발생, 파생적 외부 효과, 권력의 편집. 그죠? 사비 파편입니다. 사적 목표의 설정, 비용 최정, X 비율성, 파생적 외부 효과, 권력의 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장 실패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라고 얘기했죠. 보조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보조를 통해서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그랬죠. 규제를 통해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줄이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정보 실패가 발생했으니까 직접 공급은 민영화를 해야 되겠고요. 보조는 보조 삭감, 규제는 규제 완화를 해야 되겠죠. 사적 목표의 설정은 내부성이라고 그러는데 대외적으로 선언한 목표보다는 내부 목표를 더 중시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겉으로는 국민 안전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전을 통해서 자신들이 예산을 획득하고 정보를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을 관료들의 이기적 관료들의 자기들의 목표가 되겠죠. 겉으로는 자신들이 공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사익을 추구한다는 거죠. 외부적인 목표보다는 예산 극대화라든지 정보, 최신 기술을 강조하는 내부 목표를 출시하기 때문에 아예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이것이 민영화입니다. 비용 최정, 즉 기술적 비효율성, 기술적 비효율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예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보조를 삭감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그 유일하게 세 군데의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유일한 거죠. 파생적 외부 효과입니다.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의 악영향이죠. 자, 복지를 제공하면 근로 의욕이 감소된다든지, 자,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했더니 오히려 가격이 폭등해 버린다든지, 이러한 정부 개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의 악영향을 말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보조 삭감이나 규제 완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권력의 편제는요,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통해서 분배에서의 불공평성이죠. 예를 들면 정부가 규제 프리존을 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정책을 하는데 자꾸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산업에만 그 혜택을 주고 다른 기업에는 다른 지역이나 기업에게는 그런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혜를 준다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못하게 막거나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면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 부, 도, 불, 정이 있습니다. 맞죠? 공부, 도, 불정이 있고요. 사, 비, 파, 편이 있죠. 자, 시장 MF라 쓰겠습니다. 시장 실패는 공부, 도, 불정. 정부 실패는 사비, 파편이죠. 자, 직접 공급하거나 보조를 하거나 규제를 한다 그랬죠. 여기는 민영화를 하거나 보조를 삭감하거나 규제를 완화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걸 시험에 잘 나오니까 단순하게 한번 외워봅시다.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에 하나의 동그라미 같이 치면 돼요. 나머지 거는 끝에 다 부, 독, 뿔, 정, 사, 비, 하, 현. 됐죠? 그 다음에 비용 최정한 동그라미가 3개 들어가 있는 유일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외부 효과죠. 여기는 파생 외부 효과죠. 이름이 같으니까 긍정적 외부 효과는 보조를 한다 그랬고요. 파생적 외부 효과도 보조 삭감하고 규제 완화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들어간 거는 똑같아요. 됐습니다. 독점은 정부가 직접 한다든지 규제한다 그랬죠. 독점은 불안정 경쟁하고 차이는 뭐라고요? 독점은 아예 기업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하든지 민간에 맡겨서 규제를 하는데 불안정 경쟁은 정부가 직접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기업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유한 경쟁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일 뿐이니까 정부가 직접 공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정보의 편제인데 여기는 권력의 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외부 효과는 같은데 여기는 정보의 편제는 외부 효과 같지만 권력의 편제는 여기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다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꺼내볼게요. 공부, 독불, 정이 나와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하나, 나머지 끝에는 다. 됐죠? 외부 효과는 독점은 직접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정보의 편제는 이렇게 되는데, 자, 사, 비, 하, 편입니다. 그렇죠? 사적 목표 설정은 민영화. 그 다음 비용 최정, 파생, 이건 다 갖다 그랬고, 비용 최정은 동그라미가 3개 들어갑니다. 파생 여부하고 긍정, 부정적 여부 효과가 같으니까 여기고, 정보의 편제는 보조하고 규제지만 권력의 편제는 민영화와 규제화, 보조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공부, 독불, 정 맞죠? 사, 비, 하, 편 맞죠? 그 다음에 비용 최정은 그죠? 비용 최정은 3개. 사비, 파생적 외부 효과는 여기 외부 효과 같으니까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 권력의 편제는 여기 같지만 여기는 다르니까 이렇게 하면 됐죠. 다시 그럼 이게 사비, 하편 완성됐죠. 여기는 민영화, 보조삭감, 규제화. 여기는 독점은 정부가 직접 하지만 규제 완화는 불안정 경쟁은 정부가 직접 하지 않는다를 얘기했죠. 여기는 공, 부, 독, 불, 정입니다. 시험 잘 나오면 다시 해볼게요. 공, 부, 독, 불, 정. 됐죠? 사, 비, 하, 편. 비용 최정은 동그라미가 3개 들어가는 유일한 거죠. 그렇죠. 파생 외부 효과는 여기 외부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권력의 편제는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보의 편제는 보조와 규제, 여기는 민영화와 규제가 나죠. 자, 공, 부, 똑같지만 여기 하나 주고 불안정 경쟁은 직접 공급이 없다는 거죠.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공공재, 과소공급, 과다공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